본 영상은 임산부나 노약자 혹은 심약자는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왕 가운데 연산군은 폭군이라고만 단정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임금이었다. 그가 영매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즉위초에 언뜻 보인다. 아버지 성종이 죽은 뒤 시신을 닦는 절차가 있었다. 아직까지 죽이실을 올리지 않은 세자는 시신을 다 닦기도 전에 빈전인 창덕궁 인정전에 나와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마당에서 헛구역질을 했다. 놀란 대신들이 나와 간곡히 청하여 다시 들어갔다. 세자가 그런 무례를 범한 것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영이나 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고 한다. 연산이 그랬다. 연산은 그때 놀란 것 때문인지 자주 소변이 마려워 약을 조제해서 먹기도 했다. 예민한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병일 수 있다. 성종 이후 경복궁은 버려진 궁궐이었다. 성종은 집권 내내 창덕궁에서 정사를 보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숨을 거두었다. 성종의 빈전은 창덕궁 인정전에 모셨다. 연산군은 2달 동안 그 근처에 염막을 설치하고 장례 기간을 슬픔으로 보냈다. 몹시 추운 겨울이라 어린 임금의 건강이 나빠졌다. 신하들은 염막 생활이 좋지 않으니 궁으로 옮길 것을 청했다. 그래서 창덕궁 동궁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연산은 자주 흉흉한 꿈을 꾸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야사에서는 이때 연산군이 꿈에 죽은 패비가 피를 흘리며 나타났다고 한다. 1495년 3월 15일 성종을 능에 안치했다. 다음날 연산은 패비 윤씨의 일을 거론했다. 아버지의 묘비문을 읽던 중 패비의 일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윤기무가 누군가? 패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임금은 그날 두문분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1년 뒤 다시 패비의 일이 거론됐다. 1496년 3월 13일 임금은 패비의 묘가 어딘지 물었다. 패비의 무덤은 오늘날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다. 윤씨의 무덤인 회릉이 있다 하여 그 동네의 이름이 회기동이라고 한 것이다. 무덤을 발견한 연산은 솟구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묘가 허물어지고 구멍이 뚫려 여우와 살쾡이들이 시신을 먹어칠 것 같구나. 도대체 일이 무심할 수 있는가? 대궐에 서서히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임금은 갑자기 여우 사냥에 나섰다. 임금이 여우 사냥에 집착했던 것은 생모의 묘를 천장할 때 관을 열어보니 시신이 상당 부분 훼손됐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여우들이 시신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했다. 그래서 창덕궁 후원에 자주 출몰하는 여우를 사냥하다 그 일에 빠져들어 아예 여우들을 잡아다가 궁궐 후원에 풀어놓고 사냥을 즐겼다. 여우를 창덕궁 후원에 풀어놓아 사람들이 밤에 무서워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굿을 하려 하는데 사복시에서 여우를 진상하지 않자 국문하라 명하였다. 임금은 재앙을 물리친다는 이유로 산 여우 10마리를 잡아 궁궐에 풀어주게 했다. 아버지 성종도 여우 사냥을 좋아했다. 연산은 아버지의 화설에 나뒹굴던 여우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듣고 싶었다. 연산은 창덕궁 후원은 사냥터로 좁다 생각했다.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의 민가를 헐어버려라. 1503년 11월 연산군은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민가들을 모두 철거하게 하고 궁궐담을 높이 쌓았다. 궁궐은 사람들과 격리된 공간이 되어버렸다. 임금은 어린 시절부터 부왕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자랐다. 또한 집권 초기에는 선왕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중신들에게 위축되곤 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선 고왕의 업적을 넘어서기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사는 왕실이나 사대부에게 뭔가 항상 부족한 듯 보이는 임금이었다. 1503년 12월 24일 임금은 엿기 쫓는 사람들이 입을 붉은 겉과 붉은 옷을 고쳐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 관리들을 국문하라고 지시했다. 임금 주변에서 무당들이 빈번히 출입하면서 임금은 반반한 무녀들을 취했다. 어머니의 정을 받지 못한 임금은 점점 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여인의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임금은 명을 냈다. 젖을 가진 여인들은 모두 나의 여자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의 마음이 임금에게 있었다. 연산군은 경복궁을 유곽으로 만들었으며 동쪽의 건춘문과 서쪽의 영추문을 폐쇄하여 특별한 신분이 아니면 경복궁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또한 성종의 계비인 대비 정현왕후를 경복궁 동궁에 기거하게 했으며 경회루 연못에는 삼신산을 상징하여 가운데에는 만세산, 왼쪽에는 영충산, 오른쪽에는 진사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 인물 모양의 장식을 하고 못 가운데에는 비단으로 만든 꽃을 줄줄이 심어 그 화려함이 대단했다. 경회루 산 왼쪽에는 득이 양양한 선비들의 모습을, 오른쪽에는 귀양간 죄인들의 근심 어린 모습을 실제 사람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연사는 가면극 같은 공연을 즐겼다. 가면극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을 풍자하거나 삶의 공허함을 표현한 공연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연사는 역대 어느 임금도 행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했다. 연사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뿐 아니라 시와 노래 그리고 피리 솜씨가 뛰어나 탁월한 예술가적 경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모두 광기였다. 그의 노래와 시는 살인의 광기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용환육을 들여라. 폐위되던 해인 1506년 연산군은 불면증과 도통에 시달렸다. 연산군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첩들을 몽둥이로 죽였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잔인했다. 자식이 어미를 죽이게끔 자루로 가린 다음 첩들의 자식들을 한밤중에 불러 때리게 하기도 했다. 죽은 뒤 피가 흥건한 자루를 풀어본 자식들은 기절했다. 참으로 극악무도한 임금이었다. 그리고 임금은 한밤 달빛 아래에서 궁궐에 있는 이상한 새들을 모두 잡아오게 했다. 왕이 풍두물을 좋아해 궁궐에서 가면을 쓰고 희롱하고 춤췄다. 사랑하는 계집 가운데 사내 무당놀이를 잘하는 자가 있었는데 총애하는 흥청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놀이를 즐겼다. 왕에게 죽은 자의 혼령이 들었는지 그가 하던 말을 하고 그의 행적을 이야기하다 슬퍼서 울면 흥청들도 모두가 슬퍼하며 통곡하고서 파하였다. 이런 기록을 보면 연사는 분명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온 빙의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연사는 초저녁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운종가의 민가를 모두 철거했다. 1506년 봄 권례에 영산홍이 피자 임금은 수심이 깊은 표정을 짓더니 그 꽃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늘에서 잘 자라는 꽃이니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봄은 유난히 추워 궁궐 꽃나무들의 꽃이 피지 않았다. 영산홍이 죽자 관리를 맡은 사람이 국문을 받았다. 1506년 여름 연상이 명했다. 소똥으로 만든 약을 들이도록 하라. 그 약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귀신은 똥을 무서워한다. 귀신의 소리와 냄새를 무서워한다. 향을 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귀신이 그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향 냄새에는 묘한 기운이 있다. 그것을 귀신들은 좋아한다. 묘한 것은 무엇이냐?
깊은 것이고 은은한 것이다. 귀신들이 냄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비린 것과 더러운 것은 귀신들이 꺼린다. 귀신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면 문가에 똥을 발라라. 귀신들이 물러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연산군은 유난히 전염병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행차하기 전에 우선 소똥을 뿌리게 했다. 1506년 8월 15일 한가인 날 연산은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은 날은 1482년 8월 16일이다. 해마다 가윈날이 되면 연산은 더욱 기이한 행동을 했다. 사약을 받은 패비윤 씨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을 품고 죽을 때 성종은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늦은 밤까지 음주와 풍류를 즐겼다. 연산이 광기 가득한 임금이 된 것은 유교의 엄숙함 속에 감춰진 아버지의 폭력이 혐오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 연산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를 들뜨게 한 광기가 사라진 뒤 갑자기 우울해진 연산은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이런 시를 읊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한 글이었다. 동산에 옮겨 심은 복숭아 나무 만나지 못한 것이 얼마인가. 남몰래 고운 얼굴 아끼며 부질없이 정포낸다. 이 몸 죽어 예쁜 나비 되고자 하지만 아마도 구중궁궐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